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 직장인이고, 영화 호프가 요새 난리라서 개봉하자마자 지금 바로 보고, 리뷰 올려야겠다 생각해가지고, 바로 음성 녹음기 켰고요. 그래서 좀 할 말이 많아가지고, 그냥 저는 지금부터 그냥 시작할게요. 광고 1도 없고, 그냥 정말 순수한 리뷰입니다. 스포되는 부분이랑 그냥 봐도 되는 부분 다 명시해 놨으니까 그냥 골라서 봐주세요, 편하게. 예. 먼저 배경 지식을 좀 말씀드리면, 저에 대한 배경 지식입니다.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배경 지식이 비슷한 선이면 거의 영화 평가를 비슷하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떤 상태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, 기존 나홍진 감독 작품 중에 본 거라고는 저는 곡성이랑 추격자 제일 유명한 거 딱 두 개만 봤고요. 전 랑종도 안 봤어요. 어쨌든 곡성 추격자 딱 두 개 봤고, 평소 공포 영화 잘 보는 편인가요? 네. 스릴러 영화 잘 보시나요? 네. 심야 괴담에 잘 보시나요? 네. 저는 무서운 거 잘 보고요. 뭐 스릴러도 좋아하고 SF도 엄청 좋아합니다. 그리고 도파민을 추구하는 편인가요? 했을 때 정말 네. 전 도파민 추구미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공포영화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도파민 추구자예요. 그리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로맨스나 잔잔한 영화보다는 스릴러나 SF물을 좋아하느냐 했을 때 당연히 네 이고요. CJ 감성의 영화를 좋아하냐라고 물었을 때 욕은 하지만 뭐 여기야 우라 하면은 우는 편이긴 합니다. 그리고 뭐 취향이나 이런 것도 사실 대중 취향이 좀 강하고 막 개성이 있는 취향은 아닌 것 같긴 해요.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좀 재밌게 봐서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정유미 씨랑 이성균 씨 나오는 거 그것도 스릴 영화거든요. 그게 좀 기억에 남았고, 평소 호기심이 많은 MBTI를 갖고 있고 영화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평론하고 떠드는 거 되게 좋아해서 오늘처럼 또 녹음기를 킨 거고요. 그래서 그러면 너가 이 영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갔는데? 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그냥 나홍진 영화고 황정민, 조인성 나온다. 정호연도 나온대. 뭐 예고편도 안 봤어요. 저 사실 뭐 하는 영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또 나홍진 영화니까 뭐 공포나 스릴러겠지 하고 그냥 본 거예요. 정말 일부러 아무것도 안 찾아봤습니다. 그래서 저와 같은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저랑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. 네. 자, 그 다음은 스포가 전혀 없는 줄거리 설명을 좀 드릴 건데, 저는 이 정도는 보고 영화를 보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는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. 스포 없습니다. 황정민이 경찰이에요, 여러분. 그리고 범행 장소에 이제 출동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. 근데 거기에 이제 소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죠. 근데 그 죽어 있는 게 너무 기괴하단 말이죠. 그러니까 왜 죽었을까를 거기 마을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얘기를 막 하는데, 뭐 그 원인을 찾아가면서 마을 곳곳에 갑자기 동시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, 이제 그런 게 영화의 주요 주제인 거고, 최대한 스포를 안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요 정도만 알고 가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SF물이고 액션 스릴러 장르인 거는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약간의 스포를 보고 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맥락 있는 줄거리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기부터는 이제 스포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스포를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꺼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앞부분 내용 궁금한 사람은 앞부분까지 다 알려드릴게요. 결말까지는 스포 안 하고. 자, 어떤 한 시골 마을에 황정민이 출동을 하는데, 아까 말씀드렸죠? 황정민 경찰이라고. 범행 장소에 이제 출동을 해요. 근데 소가 죽어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죽어 있는 게 되게 기괴한데 엄청 큰 발톱 같은 거에 핥혀서 소가 죽은 거예요. 뭔가 물린 자국 같기도 하고 손톱에 핥혔는데 이게 뭐 엄청 진짜 커가지고 소가 집채만한데 그 소의 집채만한 거기를 그냥 손톱으로 닮은 것처럼.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 호랑이 짓 아니냐, 뭐 호랑이가 출몰했다 막 이래요. 그래서 진짜 뭐 황정민도 그냥 호랑이 짓인가 보다, 요즘 최근에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호랑이 짓인가 보다 하고 일단은 넘어가요. 근데 이게 영화 초반에 바로 나오는 걸 봐서 이거는 바로 복선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호랑이 짓이 아니겠죠, 여러분. 그래서 황정민이 뭐 호랑이 짓이구나 하고 이곳저곳 이제 순찰을 다녀야 되니까 순찰을 하면서 여기저기 막 무전을 해요. 같은 뭐 경찰 동료한테도 무전을 하고, 그리고 뭐 어떤
이제 할머니한테 뭐 지원 요청 같은 것도 막 하는데 핸드폰이 없고 계속 무전기로만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걸 보니까 되게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듯해요. 영화 자체가. 제가 봤을 때는 한 5, 60년대인 것 같고, 영화의 배경이나 간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옷 입은 차림새나 자동차 뭐 이런 것만 봐도 그때가 배경이고,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마을에 이제 소가 기괴하게 죽어 있을 때 호랑이 짓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시대상인 거죠.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이런 걸 좀 들어보면 북한하고 되게 가까운 그런 지역, 제가 봤을 때 강원도인 것 같고, 동네에 그래서 젊은 청년이 거의 없고 노인들이 대부분인 마을이에요.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경찰이 한 3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같이 마을 주민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지키는 건데, 그 마을 주민들의 대다수가 노인인 게 문제인 거죠. 마침 또 뭐 산불 예방 기간이라고 해서 마을에 이제 그나마 남아있던 청년들도 없는 상태고 그냥 완전 최악의 상황인 거죠. 뭐 호랑이가 뭐 마을을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제 젊은 청년들도 없고 노인들이 이제 총 들고 싸우는 거죠. 그래서 막 통화하면서 뭐 황경민도 순찰 준비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막 총소리가 나요, 마을에서. 황경민이 차를 딱 멈추죠? 그리고 막 내려서 막 찾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소리나 뭐면 뭐 난리가 난 거예요. 뭔지는 안 나오는데 그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뭐 터지는 소리, 죽는 소리 뭐 팡팡 날리고 막 사람이 집어던져지고 자동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져서 던져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. 근데 뭐가 그런지 모르잖아요. 뭐 당연히 뭐 호랑이가 자동차 집어던질 리도 없고. 그래서 거의 앞부분 러닝타임 1시간 동안은 이런 내용으로 황정민이 그 무언가의 존재를 계속 쫓아가면서 나오는 게 거의 1시간을 차지하는데, 말만 들으면 되게 지루할 것 같잖아요. 근데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. 이게 계속 중간중간에 복선이 나오고 뭔가 긴장을 할 만한 포인트가 계속 있어서 계속 사건이 발생하고 한 1시간 30분 정도 지나면 결국 황정민이 쫓는 그 존재가 이제 튀어나오는데, 여기서부터 좀 강스포거든요. 계속 들으실 거면은 계속 이어서 할게요. 5초 드리겠습니다. 5, 4, 3, 2, 1. 네, 그 황정민이 쫓는 그 존재가 사실은 외계인이었어요. 저는 여기서 진짜 머리가 띵 했거든요. 저는 솔직히 그냥 괴물 뭐 괴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,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괴물 있잖아요. 뭐 진짜 그 송강호 나오는 영화 괴물에 나오는 그냥 그 정도 괴물? 근데 괴물이 아니라 진짜 그냥 외계인을 등장시키셨더라고요, 영화에. 저는 여기서 진짜 충격 먹어가지고, 아니 국내 영화에 외계인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. 그리고 다들 생각하는 그런 괴물의 모습을 100% 예상을 했을 거라서 저는 여기서 다들 놀랐을 거라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제가 외계인이라고 아예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영화에서도 다 외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굳이 따지면 그 외계인의 인간처럼 그냥 인간의 모습을 한 거라서 이건 너무나 외계인이 맞아요. 그래서 외계인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뭐 마을을 줄쓰시고 막 그러고 다닌 거였어요. 그래서 황정민이 이제 막 쫓아다닌다고 했잖아요. 막 총으로 쏘면서 위협하다 보니까 대치 상태가 되고, 그러니까 외계인이 뭐 황정민 쫓아오고 뭐 하는데 이때 정호연이 등장을 하는데, 정호연이 무슨 역할을 하냐? 정호연도 같은 경찰 동료고 황정민 후배죠. 그래서 황정민 호출을 받고 이제 도와주러 온 거예요. 그래서 막 총 쏘고 뭐 액션씬 진짜 멋있습니다. 추격씬이나 이런 게. 그래서 외계인 다리를 정호연이 하나 부러뜨리고 막 외계인 뒤쫓아가면서 엄청 대치를 막 해요. 근데 외계인이 총을 맞고 막 해도 절대 안 죽어요. 진짜 겁나 세요. 총알 그냥 다 튕겨나가. 근데 그러다가 이제 외계인이 진짜 겁나 큰 5톤 트럭 정도의 완전 빠른 속도로 치여버리면서 되게 허무하게 죽거든요, 갑자기. 네, 진짜 허무하게 죽어요. 그래서 이제 막 주인공들도 거기서 이제 다 끝났다 하면서 막 한숨 돌리는데, 사실 이때가 한 1시간 반 정도라서 영화 총 러닝타임이 거의 3시간 돼요. 근데 이때 끝날 리가 없잖아요. 저는 딱 이때 그냥 1막이 끝났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이제 허무하게 죽었고, 그렇게 뭐 마을에 안정이 막 찾아오는 듯 하지만 사실은 2막이 시작이 된 거죠.
이제 막 마을이 막 쑥대밭이 됐을 거 아니에요. 다행히 뭐 외계인을 잡았는데 마을이 쑥대밭 됐으니까 학교 같은데 그 부상당한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뭐 치료를 막 하는 거죠. 근데 그러다가 정호연도 이제 마을에 공무원이나 인력이 부족하니까 가서 뭐 의사도 도와서 보건소 의사들도 도와가지고 이제 간호 일을 막 하는데 그때 이면식 배우가 등장을 해요. 이면식 배우 다들 아세요 혹시? 저는 나오시는지도 몰랐는데 그 드라마 허준에 나오셨던 이면식 배우 있잖아요. 되게 감초 역할 잘하시는 분. 근데 엄청 짧게 나오셨는데 이때 임팩트가 엄청 나시거든요. 그러니까 뭘 연기를 하시냐면 경찰인 정호연한테 할 말이 있다고 막 붙잡아요. 그래서 정호연이 왜 그러시냐 막 하니까 자기가 사실은 산에서 외계인을 봤다 라면서 이막이 시작이 돼요. 근데 정호연은 근데 그거 우리가 벌써 잡았다 이러는데 이면식은 아니 외계인이 한 명이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. 여기가 되게 킬링 포인트고 영화관에 있었던 분들이 되게 심각하고 이막이 시작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식 배우 특유의 그 뭐라고 할까? 특유의 연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웃으시더라고요. 저도 이때 좀 분위기 환기되는 것 같으면서도 역설적으로 더 조여오는 긴장이 되는 그런 분위기 좀 느꼈습니다. 여기 좀 명장면인 것 같아요. 여튼 이 이후부터 조금 잉스러운 포인트가 하나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냥 흐린 눈 하고 계속 봤어요.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영화 보러 가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. 네, 여튼 외계인이 한 명이 아니다. 결국엔 또 있다. 라는 내용이 이제 밝혀지면서 장면이 또 전환이 되는데 아까 제가 영화에 조인성이 나온다고 했잖아요. 근데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언급이 없었거든요.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와요. 그러니까 조인성 포함해서 그 마을에 청년들이 몇 없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을에 몇 없는 청년들이 산에서 이제 사냥을 하고 있는 시점으로 넘어와요. 왜 사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 시절에는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아마 돈 벌려고 하는 거겠죠? 그래서 열심히 이제 청년들끼리 모아서 사냥을 막 하는데 산을 막 등산을 하면서 이상한 걸 되게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이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기다, 얼마 끝나지 않은 시기다 보니까 산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어요, 그때는. 그래서 이제 뭐 산에도 뭐 터전을 만들어서 뭐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다 죽어 있고 근데 시체는 없어. 다 죽어 있고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뭔가 이상하다 여기 뭔가 뭐 기운이 막 안 좋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뭔가를 하나 발견을 해요. 그 젊은 청년 무리들이 뭔가 우뚝 솟은 저는 되게 이질적이라고 느꼈거든요. 그냥 정말 산에 뜬금없이 무슨 하얀색 원통 같은 게 하나 딱 나와요. 설마 했는데 이제 그 청년들이 가서 그 내부에 들어가는데 내 우주선인 거예요. 저 여기서 또 2차 충격을 먹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부정의 충격이라기보다는 저는 국내 영화에서 절대 못 볼 만한 장면이라서 충격을 먹었고 나홍진이 여기서 진짜 첫 시도를 했다. 그래서 우주선이 나오는 거를 이제 보면서 충격을 먹고 있는데 일단 사실 그런 뭐 이상한 공간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막 만져보잖아요.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 그거 금기잖아요. 근데 막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뭐 하나 버튼을 잘못 눌러요. 그 동료 중에 하나가. 그러니까 뭐 우주선의 문 하나가 열리면서 어떤 외계인 한 명이 뭐 약간 경고하는 듯이 막 소리를 막 질러요. 그러니까 갑자기 주변에서 외계인들이 막 다 튀어나와요. 근데 아까 이면식 아저씨가 뭐 외계인이 막 3명이다, 뭐 한 명 이상이다,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엄청 많이 이제 나와요. 네.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. 여기까지만 스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설명을 드렸는데 저의 이제 개인적인 감상평도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영화 끝나자마자 바로 핸드폰 메모장 켜가지고 다 써놨거든요. 자, 1번 러닝타임 3시간 내내 충격받는 영화다. 그래서 도파민이 필요한 사람은 진짜 강추한다. 저 진짜 3시간 내내 한 번도 지루하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냥 계속 긴장되고 계속 잘 모르겠어요, 영화가. 근데 다음 내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영화였어요. 그러니까
에이 뭐 여기서 뭐 이러겠네 뭐 저러겠네 약간 이게 좀 예측이 안 되는. 그리고 국내에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영화다. 제가 최대한 여기 부분도 스포 없이 얘기를 하느라 막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모든 걸 걸고 국내에서 이런 영화가 나온 걸 본 적이 없다. 이거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지는 10년 뒤가 정말 기대되는 영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10년 뒤냐? 스포 없이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영화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이유를 저는 영화를 보고 알게 됐어요. 왜 호불호 갈리는지 너무 알겠어요. 근데 이런 영화가 사실은 초석을 닦아줘야 계속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도 저는 마음에 드는데 10년 뒤는 더 미쳤겠다. 기대된다. 약간 요렇게 평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이게 사실은 영화를 보통 만드는데 뭐 몇 년씩 걸리잖아요.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는 것부터 생각을 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10년, 뭐 5년 뭐 이렇게 걸리셨을 것 같은데 그 시절엔 사실 AI도 없었단 말이죠. 근데 AI도 없던 시대에 이런 스토리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게 좀 너무 충격이었고요.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다음 내용을 저는 예측할 수가 없고 이거를 국내 영화에서 이렇게 다룬다고?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상상력까지 이제 갔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충격이다. 네. 그리고 다음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관람평이 진짜 호불호 갈릴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 나홍진 감독 작품 중에 곡성 있잖아요. 곡성이 뭐 한 번 뭐 의심을 하게 되면 계속 그 방향으로 뭐 의심을 하게 된다 약간 이런 장면인가 뭐 대사인가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저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장면부터는 되게 이상하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긴 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그냥 그 장면 보자마자 이상한데? 엥? 엥? 계속 이러면 끝까지 계속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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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호불호가 무조건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아마 초반에는 호불호 안 갈릴 거예요. 초반은 진짜 흡입력이 미쳤어서 대신 중간부터는 무조건 갈릴 수 있다. 스포 될까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연기는 거기 나온 배우분들 다 너무 잘하셨는데 뭐 진짜 황정민도 그렇고 조인성, 뭐 정호연, 그 은문석 씨도 나오거든요. 이면식 배우도 그렇고. 근데 그냥 그 사람들 아니면 이 연기 누가 하지 수준으로 그냥 그 캐릭터에 맞게 너무 찰떡같이 잘 하셨고 그 아까도 스토리 설명할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이면식 배우가 한 2, 3분 내내 연기하는 장면이 있어요. 독백 연기라고 해야 하나 이거를? 근데 그게 진짜 이거는 이면식 배우만이 할 수 있어서 살릴 수 있었다.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뭐 하나만 말해봐. 재밌었냐? 라고 물어보면 재밌었어 라고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영화가 진짜 호불호도 많이 갈리는 게 결국에 취향 문제라서 저는 사실 3시간 동안 긴장이 계속 안 풀렸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감상 마지막 평? 볼말? 평은 그러니까 볼까 말까 계속 고민이 되시면 그냥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. 저는 아무리 불호여도 후회할 만한 시간과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더 흥미진진한 영화인 것 같아서 정말 소리 빵빵 나오고 화면 큰 데서 딱딱 봐야 더 집중이 잘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영화는 국내 영화의 어떤 존재에 대한 한 획을 긋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뭐 좀 오바를 떨어보면 역사적인 한 부분에 서 있는 영화를 그냥 한번 영화관에서 본다라는 의미에서라도 한번 그냥 가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그 인생 살면서 한 번쯤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영화표가 막 10만 원 하는 건 아니잖아요. 물론 지금 가격이 비싸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문화의 날이나 이런 거 하면 저는 사실 뭐 7,000원인가에 봤거든요. 7, 8,000원. 이 정도면 저는 볼만한 것 같아서 진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러닝타임 길어도 재밌어요. 그만큼. 네.
그리고 이제 좀 스포가 될 수 있는데, 저는 영화 본 사람들끼리 좀 댓글로 떠들어보고 싶은 게, 의문이 드는 게 좀 몇 가지 있단 말이죠. 자, 첫 번째. 그 영화는 사실 엄청 내용을 압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, 일단은 뭐 막 몇 시간 분량으로 다 찍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막 다 빼잖아요. 그래서 정말 빠지면 안 되는 장면들만 무조건 영화에 넣는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대사나 모든 게 약간 복선과 연결이 되고 스토리랑 라인이랑 연결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,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영화 내내 중간중간에 막 물고기가 파닥거리는 걸 뭐 클로즈업을 한다거나, 뭐 비린내가 난다, 너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너 하면, 저 돼지 축사해서 그렇다, 뭐 약간 그 냄새에 대한 얘기나 뭐 물고기 막 클로즈업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리고 또 그 난리통에도 어떤 손은 막 그냥 멀쩡히 살아있고, 어떤 손은 또 지 혼자 막 죽어있고. 그래서 저는 뭔가 의미가 있나? 그러니까 의미가 있나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. 근데 그 결국에 처음 나왔던 외계인이 그 마을을 왜 그렇게 뒤집어 놨는지 이유가 나오잖아요. 자기 아기 찾으려고.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려고, 이 명분을 좀 보여주려고 동물을 해치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준 건가 싶을 거예요.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해친 게 아니라, 배가 고파서 해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뭐 아기를 찾느라 그런 거였다를 보여주려고 계속 그렇게 클로즈업을 하고 뭐 그런 건가 싶게 했는데,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다들 댓글로 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답은 없는 것 같거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, 그들은 왜 지구에 온 것일까? 대화 내용이 마지막에 막 나오잖아요. 뭐 무슨 외계 생명체 구담이 뭐 지구에 뭐 착륙을 하고 뭔가 안 좋게 풀리는 상황 같더라고요. 그들도 뭔가 도망쳐 온 건가? 지구로? 뭐 그런 생각도 들고. 그리고 저 사실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지막까지 계속 쫓아오는 남자 외계인이 마이클 패스벤더라는 거예요. 그 유명한 배우를 갖고 그렇게 여튼 그 사람이 뭔가 여왕을 지키는 장군 같고, 그 여자 외계인이 이제 여왕 같단 말이죠. 그 대화 내용을 보면 막 장군이 자기 심장 꺼내면서 그 뭐 죽은 아기를 찾아오겠다 뭐 이러면서 끝나잖아요. 사실 결말이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다들 엥? 막 이럴 것 같았단 말이죠. 저도 이제 영화 다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사람들이 다, 아니 영화가 이게 무슨 내용이야? 이거 왜 그렇게 끝나? 막 이러시더라고요.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너무 이해가 되고, 여기서 아마 불호가 빡 갈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됐고, 이렇게 결말을 끝낸 이유는 결국에 2편이 무조건 나온다는 소리 같은데, 일부러 그 서사나 사연까지 풀려면 시간이 너무,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봤을 때 그냥 자른 것 같거든요. 냅다. 2편에서 아마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, 마침 또 마지막 그 쿠키에서 그 조인성이 등장하면서 2편은 그냥 무조건 나온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뭔가 서사나 이런 거 유추되는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막 얘기해 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포 없는 쿠키 내용 하나 말씀드리면, 쿠키 한 개 있고요. 영화가 좀 보는 내내 재밌으셨다 하면은 그 쿠키는 꼭 보셔야 되고, 별로 마음에 안 드셨으면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. 예. 자, 어떤 사람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는가 라고 했을 때, 1번 해석의 여지가 많은 작품을 좋아한다, 추천. 2번 스릴러나 SF물을 좋아한다, 추천. 3번 생각할 거리가 많은 작품 좋아한다. 뭐 1번이랑 비슷하죠? 추천. 그리고 4번 항시 도파민 절여져 계신 분들, 추천. 5번 뭐 다 비슷한 내용인데 뭐 댓글로 뭐 해석이나 뭐라고 할까? 장면 뭐 해설이나 해석 이런 거 찾아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엄청 추천합니다. 그리고 추천하지 않는다는 1번 여기서 웃어, 여기서 울어 하는 그런 단순한 쉬운 영화를 좀 선호하신다면 호불호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2번 그냥 영화 끝나고 뭐 영화 내용을 기억을 하던지 말던지 그냥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. 특히 뭐 심야 영화라던가 그런 걸 좀 기분 좋게 막 뭐 하루 마무리하고 싶다 영화를 보고, 그러면 저는 비추. 3번 개연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은 정말 비추다. 예, 이게 아무래도 SF물이다 보니까 개연성이, 뭐 물론 SF물 중에서도 명작들은 개연성까지 챙긴 게 있어요. 근데
그런 걸 생각하고 사실 SF물을 보는 거는 말이 안 된다. 어쨌든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집에 와서 영화 보자마자 끝나고 좀 한 30분 동안 떠들었는데, 뭐 그 외에 막 기타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여튼 결론, 저는 호프 재밌었다, 추천이다, 문화 충격받았다. 예, 끝.